너 제정신이야? 아픈 엄마를 혼자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요? 다들 좀 더 있자고 하는데. 그럼 너라도 네 엄마랑 같이 올라왔어야지. 그래도 남자 한 명은 같이 있어야 안전하죠. 그럼 혼자 비행기 탄 엄마 걱정은 안 됐어.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도착하셨으면 됐죠. 네 엄마 이번에 비행기 처음 타본 거 몰라? 혼자 보낼 거면 적어도 탑승 수소까지는 네가 잘 안내해 주던지. 근데 그냥 택시 혼자 타게 하고 공항으로 보내?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쨌을 뻔했어. 저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가에 잘해야 제 아내도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잘하겠죠. 아직은 아니지만. 방금 대화 속 주인공 정필석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정상현입니다. 정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과 함께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1박 2일이었지만 안사돈과 며느리가 하루만 더 있자고 하는 바람에 정씨 할아버지의 아내 신씨는 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 막바지에 신씨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씨는 굳이 아픈 티를 내지 않고 계획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루 더 있자는 안사돈의 말에 몸이 좀 안 좋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언제 이런 여행을 와보냐며 몸이 안 좋았던 신씨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엄마와 하루 더 있겠다고 했고 신씨의 아들은 차가 없으면 여행이 불편할 거라며 자기도 하루 더 머무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괜히 자기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먼저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홀로 택시를 타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정씨 할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고령의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아들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갔다 오고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이제 곧 넘겨주실 거죠? 명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씨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생각이 바뀌었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정씨 할아버지와 아내 신씨 그리고 아들 사이에서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고 사고도 많이 쳐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그 어떤 자식들보다 정씨의 어머니를 잘 챙겼습니다. 심지어 딸들보다도 말이죠. 그런 모습에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에게 원래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른 아들들과 똑같은 땅을 물려줬습니다. 땅을 물려주며 정씨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정씨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말대로 오랜 시간 땅을 가지고 있자 다짐했습니다. 정씨는 자기가 소유한 땅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그제서야 땅을 팔았습니다. 정씨는 다른 형제들도 받은 비슷한 땅을 몇십 배 정도 높은 가격에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었다 이후 집을 하나 사 월세를 받았습니다. 정씨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이때 진심으로 이 직업을 원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누구보다 자기의 동네를 아꼈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던 정씨는 정씨가 청소하는 거리에서 매일 출퇴근하던 이성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 씨는 자신감 있게 그 이성에게 말을 걸었고 그 이성이 바로 정 씨의 아내 신 씨였습니다. 신 씨는 매일 출퇴근을 하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자기에게 호감을 비추는 정 씨에게 마음이 갔고 그렇게 그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 씨는 정 씨가 돈이 많은 줄 모르고 결혼해서 결혼 후에도 열심히 돈을 벌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 씨는 굳이 신 씨가 물어보지 않으니 자기의 재산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조금은 늦은 나이에 정 씨와 신 씨는 아이를 가졌고 우연한 기회에 정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실을 신 씨에게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진작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정 씨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서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정 씨의 재산을 알았으면 더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신 씨는 정 씨보다도 3살 연상이었어서 나이가 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지금 낳은 아들 1명으로 만족했습니다. 신 씨는 이후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 정 씨는 계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을 다니고 있었고 아들은 어느덧 취직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지금 일도 하고 있었고 지출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서 예전부터 월세를 받고 있던 집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들어와 살게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에서 살래? 저희야 너무 좋죠. 감사해요, 아버지. 마침 그 집이 아들과 며느리의 직장과 그리 멀지도 않아서 아들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속으로 결혼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따라 명의를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전날부터 긴장되는 마음에 괜히 잠도 설쳤습니다. 반면에 처음 본 사돈은 굉장히 편한 얼굴을 하고 편한 복장으로 상견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 사돈은 들어오자마자 정 씨와 신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음식을 예약한 상황이라 곧바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여러 준비했던 말들을 꺼내려고 했지만 예비 사돈은 정 씨와 신 씨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 떠들기 바빴습니다. 어찌나 말이 많던지 재밌지는 않고 그냥 말만 많은 사람인 듯 싶었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상견례 전날 안 사돈을 잘 관찰하자고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예비 며느리도 안 사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처음 보는 자리라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비 사돈은 평소 하던 행동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예비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 펴고 앉아야지. 먹을 때는 입 벌리지 말고. 예비 며느리는 마치 아직 어린 아이처럼 예비 사돈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웃긴 건 예비 사돈은 앉을 때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밥을 아주 쩝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약간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정 씨의 아들에게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라든지 물을 떠다 달라든지 자기의 엉덩이는 떼지 않고 정 씨의 아들을 자꾸만 시키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자기가 하면 될 것도 정 씨의 아들을 시켰고 아들은 또 그걸 고지고대로 해줬습니다. 정 씨가 보기에 예비 며느리는 자기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듯 보였고 정 씨의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는 별로 좋은 신호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별 소란 없이 상견례는 마무리됐습니다. 집을 해주라는 등 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집을 해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니? 정 씨는 아들에게 예비 사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집 사주실 거라고 말은 해놨어요. 혼수는 저랑 여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할 거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정 씨는 아들의 말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쓰라고 준 집을 자기 것으로 이미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아들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나중에 자기한테 줄 집이라는 것을 당연시 하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굳이 말을 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때도 정 씨와 신 씨는 사돈과 안부 정도만 묻고 그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사돈과의 거리는 딱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듯 보였고 딱히 문제 없이 평온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연락이 많이 줄어든 것 빼고는 결혼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 씨와 신 씨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정 씨의 생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정 씨는 아들에게 니네 엄마가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며 엄마 데리고 여행 한번 다녀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엄마한테 잘해주면 지금 사는 너네 집 너한테 명의 넘겨주마. 정 씨는 이 말을 준비하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 아차 싶긴 했지만 정말 아들이 엄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명의를 넘겨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 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날 이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제주도 비행기표 4장을 예약했다며 정 씨와 신 씨에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만 데리고 갔다 와. 아버지는 안 가시게요? 아빠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겠어요. 표 하나는 취소할게요. 엄마 잘 모시고 갔다 와. 돈은 이 아빠가 다 대줄게. 그렇게 정 씨는 여행에서 빠지고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인생 첫 여행을 갈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신 씨에게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장모님도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왜? 신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심란한 듯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비행기표 하나 취소하려 했더니 와이프가 그럼 장모님도 같이 가자고 제안해서요. 이왕 가는 거 양쪽 두 분께 효도하면 좋죠. 안사돈에게 물어보기 전에 신 씨에게 장모님이랑 같이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말해버리니 신 씨는 거기다 대고 안사돈 없이 셋이만 가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행을 안사돈 끼고 가자네요. 그냥 당신이 가지 그랬어요. 괜히 불편하게. 남편 정 씨는 괜히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사돈 끼고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돈은 다 형부가 내고? 신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사돈은 남이지 무슨 가족이야. 아들 결혼할 때 하나도 안 도와줬다며? 나중에 금전적으로 요구하면 어쩌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줘야 하지 않아? 사돈이 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네. 이후 아들은 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맛집도 종목별로 10개씩 골라놓고 바다가 보이는 호텔을 예약해놨습니다.
그리고 신 씨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올레길,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6, 7코스와 이외의 유명한 명소까지도 모두 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주일 전 아들은 신 씨에게 안사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안사돈은 여행 일주일 전부터 자기 딸과 사위를 자꾸만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을 했는데도 가서 뭘 보고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잘 건지를 끊임없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며 뭘 먹을지 어디서 잘지를 장모에게 읊어줘야 했습니다. 침대는 한 명당 한 침대 맞지? 나는 혼자 아니면 잠 못 자. 네. 방은 2개인데 침대는 각각 따로 있어요. 저랑 저희 어머니 방 하나랑 장모님이랑 아내 방 이렇게 예약해놨어요. 뭘 또 비싸게 방을 2개씩이나 예약했어? 그럼 다시 방 하나로 바꿀까요? 아니, 번거롭게 뭘 또 그래. 안사돈은 마음에 들면서도 꼭 저렇게 한마디씩 불만 섞인 말을 덧붙이는 게 버릇인 듯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딸과 신 씨의 아들을 소파에 앉아보라 하더니 혼자 패션쇼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아? 아니면 이게 나아? 안사돈은 이미 입을 옷을 정했으면서도 딸과 사위에게서 자기가 생각한 답이 나올 때까지 옷을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다 잘 어울려요, 장모님. 사위,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 잘 좀 봐봐. 이게 왜 나은데? 신 씨의 아들은 왜 그 옷이 나은지 머릿속에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골라줘도 사위의 말을 무시한 채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그렇게 여행 가기 전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장모님 댁으로 가 비위를 맞춰줘야 했습니다. 아들도 이때부터 장모와 여행 가기로 한 것을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왜 같이 가자고 했어? 그냥 와이프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러자 한 거죠. 이후 드디어 여행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1박 2일이라 시간이 빠듯해 이른 아침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를 데리고 신 씨를 태우러 오기로 했습니다. 신 씨는 캐리어를 싸들고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들이 도착하는 대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택시 타고 바로 공항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택시? 왜? 좀 늦게 일어났어? 저희는 제 시간에 장모님 집에 도착했는데 장모님이 자꾸 뭐 안 챙겼다.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고민하시느라 시간을 다 뺏겼어요. 저희 이제야 출발하는데 엄마도 바로 공항으로 가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았다. 원인은 안사돈의 변덕이었습니다. 1박 2일 여행 가면서 뭐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신 씨는 여행 첫 시작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택시 타고 오래. 내가 데려다 줄게. 다행히도 남편이 쉬는 날이라 신 씨를 공항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신 씨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신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촉박하던지 조금만 늦었으면 비행기표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아침은 안 먹냐고 떼쓰는 안사돈 때문에 신 씨와 아들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진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또 어찌나 짐을 무겁게 하고 왔는지 캐리어에 큰 가방까지 들고 왔는데 전부 아들이 짐을 힘겹게 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을 딱 맞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가 왜 이렇게 좁아?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 씨는 안사돈과 제일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은 무슨 기차 여행이라도 가는 것 마냥 가방을 올려놓으라는 승무원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보다 못한 며느리가 원래 가방은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고 그때가 돼서야 안사돈은 부랴부랴 가방 안에서 챙겨온 달걀과 귤, 마른 오징어 등의 간식을 꺼냈습니다. 승무원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이 마른 오징어 비닐을 풀자마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는 음식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승무원이 다가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승무원이 제재할 때만 안 먹는 척하고 다시 몰래 열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와 아들은 정말 창피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사돈은 아들과 신 씨에게도 먹을 것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안사돈은 그렇게 먹고도 배가 안 찼는지 좌석 벨트를 풀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려 했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한번 다가와 제재를 가했지만 이것만 꺼내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떡과 약과까지 비행기에서 이미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차를 렌트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가 불렀던 사돈과 옆에서 이것저것 주는 것을 받아 먹었던 며느리는 관광지부터 가자고 졸랐습니다. 배고프세요? 아까 줄 때 먹지 그랬어요. 그래도 여행 왔는데 여기 음식을 먹어야죠. 여기 어차피 다 바가지예요. 뉴스도 못 보셨어요? 비계덩어리 삼겹살. 이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왜 따라왔냐고 신 씨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가면 되죠. 그럼 저희 관광지 딱 한 군데만 보고 밥 먹는 걸로 해요. 아들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씨는 배가 고팠지만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안사돈은 차에 타자마자 화장실 타령을 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가더니 관광지로 향하는데 계속 신 씨의 아들에게 화장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의 아들은 가다 말고 근처 화장실을 찾느라 시간을 뺏겼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을 찾고 안사돈을 내려줬는데 안사돈은 도통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사돈은 혼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난 항상 이때쯤 커피를 마셔줘야 돼. 살 거면 여기 인원 맞춰서 사오던지 해야지. 자기 것만 달랑 하나 사오는 사돈이 신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광지 한 군데를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 아들이 예약한 숙소로 향했습니다. 얼른 체크인을 하고 짐만 놓고 바로 다음 관광지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안사돈은 평소 습관처럼 불만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생각보다 별로다.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좁다. 침대는 또 왜 이렇게 붙어 있냐 하는 등의 얘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기 바빴습니다. 예약한 사람 민망하게 무슨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신 씨는 뼈가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기 바빴습니다. 신 씨는 안사돈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장모님은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순간 신 씨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랑 너랑 같이 자는 거 아니었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장모님이 저랑 아내랑 한 방 쓰기를 바라셔서요. 그래요, 사돈. 그래도 부부끼리 한 방 쓰게 하는 게 낫죠. 저는 이 침대가 마음에 드네요. 신 씨는 숙소에서라도 안사돈과 떨어질 수 있어 안심했는데 이러면 여행 내내 안사돈과 붙어 있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신 씨는 1박 2일 여행인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번 여행이 참으로 길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나와 관광지를 한 군데 더 보고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수기라 그런지 바닷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굳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바다 색깔을 구경하고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은 입맛이 없었는지 아들이 정한 곳으로 불평 없이 잘 따라갔던 사돈은 입맛이 돌아왔는지 다시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누린내가 나면 안 되고 비린내가 나면 안 되고 식당이 이상해도 안 되고 식당 아줌마가 말 걸어도 안 되고 사람 많은 식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식당은 미심쩍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신씨는 그래도 제주도에 왔으니 흑돼지나 갈치를 먹고 싶었지만 흑돼지는 지방 많은 부위 줄까봐 안 되고 갈치는 바가지를 씌운다며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른 곳이 도심의 일식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파는 음식들은 올라가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와서 먹는 건데 흑돼지 먹어보자는 신씨의 말도 무시한 채 사돈은 일식집으로 들어가 회덮밥을 시켰습니다. 신씨는 이때 다시는 사돈과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돈은 계산을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용은 다 바깥 사돈이 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술도 하나 시켜도 되나요? 사실 사돈의 비용까지는 다 내줄 생각이 없었고 신씨는 그래도 사돈이 한 번 정도는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얻어먹으려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행을 망칠 수 없었던 신씨는 그런 사돈에게 술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시 한번 관광지 한 곳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안사돈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라며 얼른 숙소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재방송으로 보시고 그래도 일정이 있는데 거기 들렸다가 가시는 게 어때요? 아들도 조금은 화가 났는지 일정대로 하자고 했지만 순간 며느리는 또 자기 엄마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거 봐야 돼. 오늘 일찍부터 돌아다니기도 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 신씨는 내심 아쉬웠지만 여기서 의견을 피력해봤자 싸움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안사돈의 말대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서도 안사돈의 듣기 싫은 말들을 또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사돈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큰 소리로 틀어놨습니다. 사돈은 이 드라마 안 보세요? 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요. 신씨는 내용도 모르는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사돈은 같이 보자며 신씨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돈은 피곤했는지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신씨는 그런 사돈을 보고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보지도 않을 거면 왜 그렇게 때를 써서 숙소로 들어오자고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TV를 끄고 씻은 후 침대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사돈과 같은 침대를 쓰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서 사돈은 코를 어찌나 골아대던지 신씨는 잠을 별로 잘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는 올레길을 갈 거라며 신씨와 사돈을 깨웠습니다. 신씨는 얼른 챙겨 나갈 채비를 했고 사돈은 다들 준비를 마쳤음에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사돈을 재촉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일어나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행 왔으면 잠을 푹 자야지. 뭘 그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짰어? 신씨는 사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올레길 코스를 돌며 신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어찌나 체력이 안 좋던지 사돈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올레길을 들리고 때마침 오일장이 열려 다 같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돈은 갑자기 힘이 났는지 자꾸만 무언가를 사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많이 사시면 다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짐이 많았던 사돈이었기에 신씨의 아들은 그런 사돈을 말렸지만 사돈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두 손 가득 비닐 봉다리를 들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충동구매로 잔뜩 샀습니다. 자기도 이것까지는 다 사달라고 하긴 미안했는지 대부분 자기가 샀지만 이내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지 신씨에게 결제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하는데 이왕 바깥 사돈이 비용 다 지원해 주시기로 한 거? 이거 하나만 사줄 수 있어요? 신씨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말려주길 바랬지만 둘 다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 일단 사줬습니다. 신씨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아들은 슬슬 공항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신씨는 괜히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다운시키고 싶지 않아 아픈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돈이 갑자기 너무 아쉽다며 하루만 더 있다가 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휴무인데 하루 더 있다 가는 거 어때?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 휴무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1박 2일로만 잡았던 것이었는데 사돈은 눈치 없이 하루만 더 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신씨의 아들은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쉬움을 표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자기도 하루 더 있다가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신씨는 당연히 예정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라면 아픈 몸 상태로 하루 더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 사돈에게 전했습니다. 어쩌죠? 제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 가서 얼른 약 먹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씨의 이 말을 꾀병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원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인지 사돈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 다시 와볼지 모르는데 하루 더 있다 가요. 약국에서 약 먹고 자면 되죠. 약 먹고 나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신씨는 그런 사돈의 말이 예의 없게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는 엄마랑 무조건 하루 더 있겠다고 하고 아들은 고민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이때 신씨는 자기 혼자라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아들은 자기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치를 주더니 아들은 이내 자기도 하루 더 있다 가겠다고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신씨는 더 싸울 힘도 없어 그러라고 했고 아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에 내려 탑승 수속까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택시를 잡아 트렁크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고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말해주는 것까지만 하고 아들은 신씨를 그렇게 홀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씨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던 신씨는 몸이 더 안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공항에 도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씨는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하나씩 물어봐가며 다행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한 신씨는 배터리를 잠깐 충전할 수 있다는 공항 직원의 말에 충전 먼저 하고 이내 남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 사돈이 함께 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씨 혼자 덩그러니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야? 신씨는 남편의 물음에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씨는 신씨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행을 갔다 온 날 신씨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전해주러 신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남편 정 씨가 있었고 신 씨는 아직 몸이 안 좋았는지 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아픈 엄마를 혼자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요? 다들 좀 더 있자고 하는데. 그럼 너라도 네 엄마랑 같이 올라왔어야지. 그래도 남자 한 명은 같이 있어야 안전하죠. 그럼 혼자 비행기 탄 엄마 걱정은 안 됐어. 비행기 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도착하셨으면 됐죠. 네 엄마 이번에 비행기 처음 타본 거 몰라? 혼자 보낼 거면 적어도 탑승 수소까지는 네가 잘 안내해 주던지. 근데 그냥 택시 혼자 타게 하고 공항으로 보내?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몸도 안 좋은데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쨌을 뻔했어. 저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가에 잘해야 제 아내도 어머니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우리한테 잘하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잘하겠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갔다 오고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이제 곧 넘겨주실 거죠? 명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게 어딨어요? 네가 엄마한테 잘하면 준다고 난 분명히 말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이제 안 줄 생각이다. 아들은 자기는 노력했다며 정 씨를 설득했지만 정 씨는 그런 아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알리고 며느리가 안사돈에게 알렸는지 사돈이 정 씨의 집에 찾아와 따졌습니다. 안사돈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정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계속 아들 며느리에게 명예 이전은 절대 없을 거라며 못을 박자 안사돈은 마루에 대자로 뻗어 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자기의 생각대로 무조건 일이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는 듯한 성격을 가진 듯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몸이 회복되었던 신 씨가 안사돈을 힘으로 그대로 일으켜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안사돈은 그런 신 씨의 모습에 놀라 벙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사돈은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며 정 씨와 신 씨를 협박했고 정 씨와 신 씨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단 사돈은 돌아갔습니다. 이후 정 씨와 신 씨는 사돈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딸과 사위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지 신 씨의 아들과 며느리도 이날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런 안사돈의 행동을 받아주지 않았고 며느리도 이제 그런 엄마에게 지쳤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둘이서 잘 살고 가끔만 정 씨의 집에 방문하고 사돈의 집에는 며느리만 방문하는 듯 싶었습니다. 정 씨는 절대로 사돈한테 자신의 재산이 가지 않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고 가끔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조금씩만 쥐어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맘때쯤 무덤에 돈 쥐고 갈 거 아니니 아내와 함께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도 낭비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 씨는 진작 돈 쓰는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아내와 이번에는 단 둘이 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와 신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신 씨였다면 여행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돈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